자, 오늘 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나와서 또 관심을 끌었는데, 자,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분석은 있나요? 글쎄, 지금 다른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인데,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네.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내란과 관련돼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그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결정이 나온 그 감사원장과 이 검사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 12.3 비상계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게 바로 내일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헌재가 내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까지 안 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된 거죠. 굉장히 크죠. 이번 주는 그 탄핵 심판 선고를 못 한다고 보고 다음 주 안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사고시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공석인 경우는 그 기간이 제한됩니다. 대통령이 거리가 돼서 공석이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건 기간 제한했지만 사고시는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네. 6개월도 갈 수 있고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장기간 사고가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정체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과연 헌재가 언제 이 최종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한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방금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진다는 뜻일 텐데 왜 이렇게 고심이 깊은 건지 추측하시는 게 좀 있나요? 일단 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네.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하나하나 이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요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를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심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하여튼 그 탄핵 심판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뭐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도 철저히 보안 아니겠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이 5대3으로 갈려 있고 기각대 인용이 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6대3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인용 결정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네.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만약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심판에 관여한 네. 재판관들 중에 6인상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여하려면 다시 변론을 네. 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미 변론을 종결했다고 최종으로 변론을 했다고 헌재가 했기 때문에 네. 만약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고 네.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표결하고 의견을 내려면 다시 변론을 열어야 네. 된다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시간은 그렇죠. 늦어지겠지만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돼서 나 이 변론에 이 결정에 꼭 참여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도 사실은 없죠.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탄핵 심판 선고에 네. 그 관여할 권한도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종국 심판에 관연 재판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종국 그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으로 한다면 변론을 제기하지 않는 한은 마은혁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네, 되는 뭐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 임명하지 네.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왜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좀 늦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대통령 네.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심판 결과 뭐 혹시 인용 결정이 났다 네. 하게 되면 인용 결정이 나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그렇죠.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치를 텐데 후보자 등록 기간 지나서 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피선거권 박탈하는 판결이 나버리면 그 지금 후보 등록한 후보자들 사이에서만 투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 후보는 빠지고 그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민주당에서는 가장 그 염려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영향은 이어지는 여담 야담 코너에서 정치 패널들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학선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